안녕하세요. 골드만 썩스입니다. 오늘은 청나라 말기의 사업가인 호소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호소람은 1823년부터 1885년까지 62살에 사망을 하게 되겠습니다. 막대한 부를 쌓고 청나라 조정에 기여한 공로로 인해서 관리에게만 허용이 되던 홍정모, 모자죠. 홍정모와 관복을 입게 되어서 홍정상인이라고도 불리게 되겠습니다. 상업의 성인이다 해서 상성이라고도 불리게 되겠습니다. 27살에 이미 항저우의 최고의 부자가 되겠습니다. 1835년 12살 때 안우이성 태생인 이 그 호소람은 항저우의 신화전장 어떤 그 상단이죠. 어떤 그 장사를 하는 그 조직 신화 전장에서 허드렛 일을 하게 12살부터 허드렛을 하다가 3년이 지나자 똑똑하다고 해서 정식 직원이 15살 때 정식 직원이 되겠습니다. 1849년 26살 때 항저우의 염상 거물, 그러니까 소금 판매 거물인 왕유령과 친분을 맺게 되겠습니다. 왕유령의 사업에 은전 500냥을 투자를 해서 왕유령을 돕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단의 둑목을 도와준 거죠. 그래서 관직인 항주 지부 절강 순무 이제 그 절강 순무가 관리가 된 왕유령이 이제 그 장사꾼 두목에서 이제 그 관리가 된 거죠. 그것도 높은 관리인 항주 지부의 절강 순무가 된 거죠. 해서 이 사람이 이제 관직에 있으면서 이 호소람을 많이 도와준 거죠. 정부가. 그래서 도움으로 독립을 해서 부강전장이라는 상단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왕유령이 설치한 공수국, 정부기관이죠. 공수국의 운영 자금을 일괄 관리를 하게 됩니다. 정부 자금을 관리를 하면서 급성장하게 된 거죠. 이 부강전장이. 1862년에 39살 때 절강순무로 재임을 하던 이 그 왕유령이가 태평천국의 사나운 공격에 자살을 하게 되겠습니다. 절강순무 후임으로 부임한 좌종당, 이 후임으로 부임한 자종당, 이 자종당 유명한 장군이죠. 그래서 중국에서 청나라 말기에 충신, 아주 좋은 명신 중에 한 명이 이제 중국번인데 중국번의 부하, 그다음에 이제 본인도 아주 유능한 좌종당. 이 사람의 후임으로 온 거죠. 이 절강순무로 왔는데 이 군대들이 왔기는 왔는데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6개월간 군량을 보급받지 못하고 아주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군대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 사정이 안 좋은 거죠. 이 자종당의 군대가. 그때 이제 그 부자인 호소람이 불과 3일 만에 군량 10만 석을 항저우에 주둔하고 있는 이 좌종당의 군대에다 공급을 하고 이 자종당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게 되겠습니다. 부광전장의 지점이 20개 성으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지금 막 늘어난 거죠. 이제 상당한 거죠. 당시 청나라는 베트남에 지배권을 두고 프랑스와 전쟁 중이었다고 합니다. 1874년에 51살 때 약국인 호경여당을 개설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이 호경여당은 중국에 남아서 번창 중에 있습니다. 제약과 진료를 하는 항저우의 청화방이 본점이고 중국 전역에 지점이 있습니다. 청화방이 본점이죠. 호경여당은 중국 대표 약국으로서 가난한 사람들과 전염병 지역에 무료로 약을 지어주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나눔의 장이 되겠습니다. 강남 야광인 그는 정직을 근본으로 해서 가격이 아닌 품질을 우선으로 해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진짜 좋은 물건이니까 애누리 깎아주는 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절 총독인 좌정당과의 긴밀한 관계로 인해서 식량과 무기 탄약의 운반을 맡아서 대성공하고 돈을 벌게 되는. 그러니까 나 정부의 일을 이제 관급 수주를 받는 거죠. 정부에서 하는 뭐 무기 운반, 탄약 운반, 뭐 식량 운반 이런 것들을 이제 대신을 하면서 정부에서 이제 정부는 이제 세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이제 지불을 해서 이제 그 호소라미가 점점 더 부자가 된 것입니다. 이 중국번 그 좌정당이 좌정당의 이제 그 보스인 중국번이 죽은 후에 권력 투쟁 이 중국번하고 권력 투쟁을 하던 리홍장 북양 대신 리홍장 아주 막강한 권력이죠. 리홍장이 이 자정당과 호소람을 제거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자정당은 청나라 근대화 운동인 양무운동을 주도를 하게 되겠습니다. 서양 무기와 프랑스 군관을 갖춘 상첩군을 조직하게 됩니다. 자금이 필요해서 호소람의 도움을 받게 되겠습니다.
1882년 59살 때 비단 수출을 독점을 하려고 생사를 매점 매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유럽 상인들이 이에 매점 매석한다고 분노를 하게 되겠습니다. 1883년 60살 때 이탈리아에서 대량의 생산이 되자 생사 가격이 폭락을 하면서 매점 매석한 생사가 완전히 이제 망한 거죠. 괜히 많이 사놨죠. 왜냐하면 생산이 많이 이제 공급이 많이 되니까 이제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제 많이 사는 건 망한 거죠. 800만 량의 대손실을 보게 되고 부강전쟁에 부강전쟁에서 받기로 된 정부 자금도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이거 이용장애가 이제 정부에서 농간 치는 거죠. 돈 안 주는 거죠. 이용장애가 이들을 제거하려고 해서 지연되자 자금 부족과 신용 문제로 뱅크런, 그러니까 뭐 돈을 지불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부강 전장 호소람의 상단이 이제 망해가는 게 되겠습니다. 외국은행의 대출도 많은데 리홍장이 일부러 거친 돈을 주지를 않습니다. 1884년 61살 때 부강전쟁에 파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1885년 62살 때 모든 자산이 압류가 된 채로 조종을 기만했다는 죄로 호소람이 처형이 되겠습니다. 정경유착을 통해서 최고의 부와 명예를 누리다가 한순간에 몰락한 사람이 이 호소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